블라인드 테스트를 제가 해보려고 이런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과연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저 만점이 나오긴 했어요. 오, 만점은 사람이 그런 글 제가 잘 골라냈었거든요. 제가 깎으면은 빵 퍼센트 만들 자신 있습니다. 음, 이게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홍보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토가 이 슬래시골이랑 여러 가지 그 목표 달성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빠릅니다. 결과가 제일 빠르게 나와요. 한번 꼭 써보세요. 또가 왜 좋냐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그 진짜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느 정도 깎아내니까 저는 사실 골을 진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약간 이런 트릭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트릭들이냐면 제가 찍은 툴들이 되게 생각보다 나중에 유명해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 있군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허민이 찍으면 3개월 뒤에 뜬다. 제가 진영님도 그렇고 영규님도 그렇고 다 뜨기 전에 제가 그리고 우로브로스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물밑 작업하는 이유가 좀 지나면 너무 유명해지시면 또 이제 같이 인터뷰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근데 그럼 어쩌면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뜨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또 여기에 그 평범한 사학관 채널에 또 그 한 AI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팍 퍼지다 보니 아주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또 아이디어들이 또 샘솟네요. 네. 할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다 필기해놨어요. 지금. 다음번에는 아예 유저 미더블 한번 좋아요. 가져서 유저 미덕 저희가 사실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막 네. 악플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에이전트 1.0을 맞아요. 앞당길 수 있게끔 맞습니다. 뭐 이 모임에 대한 뭐 엄청난 취지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정한님하고 재균님하고 거의 이제 한 달 됐죠. 3, 4주 만에 이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 우로브로스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고 또 올해 좀 어떤 로드맵을 좀 그리고 있는지 최신 근황 토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좀 전에 재규님 들어오시기 전에 좀 이야기 나눴는데 그 이번에 우로브로스 릴리즈 노트에 굉장히 좀 비장하게 노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 우로브로스 555 오토가 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예, 어떤 사용성을 보이는지 좀 뭐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좀 어땠는지 좀 이야기 나눠보고 또 뭐 근성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로브로스를 많이 좀 사용해보고 계시고 저희 제가 운영하는 모임에서도 요즘에 그 인터뷰 기능을 굉장히 잘 쓰고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어, 내가 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좀 깊이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왜냐면 AI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답변들을 제공하는데 반면에 얘는 좀 더 좀 심층적인 어떤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꼴을 달성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보조도구로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반응들이 좀 있어서 또 네. 그 이후에 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또 음,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재규님하고 정한님은 저희 채널에 그러고 보니까 근성님도 저희 이미 채널에 나오셨네요. 예, 맞아요. 교수님이 가장 맨 처음에 거의 반년 전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사실은 저가 하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는 그 최신 그 당시에 있었던 트렌드에 있던 내용을 즉흥적으로 한 거여가지고 뭐 음, 조금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요. 네. 예. 그리고 재규님은 또 제가 이게 링크드인이나 뭐 트위터에서 많이 보는데 여기저기서 좀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예, 엄청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네, 아닙니다. 예. 어머님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다. 그것도 예. 한몫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다, 왜 저희 저도 아직, 저희가 다 사실은 버스를 탔죠. 우로보로스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우로보로스 쓰는 것들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저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 저는 이제 제대로 빠져들게 된 거는 이제 이 평범한 사업가님 채널에 올라왔던 영상이 전 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맞아요. 이거 유튜브, 사실 오로보로스가 쓰기가 조금 제 입장에서도 막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오토가 그래서 그걸 많이 쉽게 해준 거예요. 그나마 다른 그 전까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맞아요. 저는 사실 인터뷰를 이용해서 공부할 때 쓰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공부할 때 쓴다라는 게 용어가 어려워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인간이 모르는 상태로 AI에게 뭔가 위임한다라는 건 그냥 슬롯 만드는 거 아닐까 싶어서, 가령 이제 제가 최근에 메모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정부의 이제 GPU B200 연료수장 받아서 이제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오. 그런 데서 이제 해마 시스템이라든지 뭐 네모트론으로 이제 뭐 파인튜닝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제가 아예 모르는 상황으로 AI에게 모든 걸 시킨다면 사실 저도 엔터밖에 누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그런 인지과학 측면에서 해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메인 세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음. 그 최근에 호비님이었나요? 그 링크드인에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 요즘은 탑다운처럼 공부한다. AI에서 뭔가 야생처럼 뭔가 우리가 바텀업으로 뭔가 책을 읽어서 그걸 써먹는 게 아니라 해보다가 적용하는 형태의 공부 방법이 요즘 뜨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약간, 우로보로스 인터뷰를 받았을 때 이 단어가 어려워서 모른다면, 그걸 좀 공부하면서 약간 탑다운 형태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규님이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그 교수님 있죠. 교수님이 이 오르브로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실 아, 전혀 쓰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오히려 이 우르브로스를 너무 잘 활용하시는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제 교수님, 제 석사 나온 교수님께서 원래 비메이드를 쓰시다가, 이제 우로보로스를 좀 논문 이렇게 아이디어 정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좀 도입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우르보로스가 꼭 개발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저도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하려고 할 때 많이 써보려고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해봤던 게 이게 AI가 쓴 글과 그 다음에 사람이 쓴 글, 이렇게 사람이 쓴 글을 2019년 이전에 했던 글들을 수집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음. 문장을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제가 해보려고 이런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과연 AI가 쓴 글과 사람이 쓴 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행스럽게 저 만점이 나오긴 했어요. 오, 만점은 사람이 그런 걸 제가 골라냈었거든요. 제가 깎으면은 빵 퍼센트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음, 이게 한번 해보시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보면서 이제, 이런 약간 A/B 테스트를 한다던가, 프롬프트 테스트를 할 때 AI 슬로우를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킬을 만들려고 그런 방식 한번 써봤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떠한 경향들이 있는지, 패턴이 있는지를 좀 찾아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풀려가지고, 이거 뭔가 좀 더 난이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음,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또, 다른 식으로 또 해본 사례도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인터뷰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인간의 자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자극시켜줘서 좋은데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번에 오토가 이제 조아님이 처음에 이렇게 꺼내주시고 나서 약간 불안정하면서 블락이 좀 많이 걸렸었잖아요. 네, 안정화가 좀 걸렸죠. 그 허미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0.40.0 릴리즈를 할 때 꽤 거창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릴리즈가 이제 오토로서 좀 더 데모가 아니라 확실하게 너의 일을 끝낼 수 있는 네,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놨고 이게 사실 저는 약간 프리랜서에서 뭔가 꼴을 그대로 꼴이라는 명령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써서 그냥 주기적으로 그 꼴을 상기시켜주고 코덱스나 다른 이 클로드 같은 이 하네스가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문제 하나를 줬을 때 그걸 통해서 실제로 AI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고 0.2까지 내려갈 때까지 인터뷰를 멈추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잡힌 뭔가 디터미스틱하게 잡힌 것들을 이제 실행에 넘기다 보니까 조금 더 문장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긴 한데 성과라는 말을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매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KPI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오토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그 그림에 헤르메스 태웠던 것처럼
허민님만의 뭔가 슈퍼 메모리를 좀 태운다면 질문을 만들어내는 AI도 그리고 답변을 하는 AI도 유저의 프리퍼런스를 좀 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성과라는 게 저는 매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따라가게끔 하는 게 오토의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음, 오토를 제가 쓰는 방법을 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하네요, 오토를. 사실 오토의 도입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오토를 처음 제안했을 때, 이 사실 우르보로스에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었어요. 인터뷰, 너무 느리다. 인터뷰 좀 음, 최적화해야 된다. 그리고 음, 이거 솔직히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려운 질문들 풀 때 말고는 그냥 빠른 질문들은 그냥 이제 턴으로 문답을 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용성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쓰게 하면 좋을까 해서 사실 저희가 슬래시콜이 나오기 전부터 오토가 맞아요. 좀 어느 정도 그렇죠. 기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토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뇌빼라고 만든 뭐 그런 기능일 수도 있죠. 얼핏 보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철학적으로는 이 사실 인터뷰와 정반대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가 사실 결과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마치 그 동굴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이 비춰지면 이제 본인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그 그림자만을 보고 이제 그 형체, 원래의 형체가 뭔지를 알 수 있느냐. 뭐 이게 사실 저는 인터뷰가 약간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물의 비춰진 면만을 보고서 그 사물의 형체가 뭔지를 예측해야 되는. 그러니까 인터뷰의 어떤 철학적인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온토로지를 넓혀준다고 해도 그 질문 자체를 사실 처음에 제대로 만들 수 없으면 거기에 도달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토는 좀 다른 게 그냥 일단 그 갖다가 이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로서 다시 인터뷰로 돌아가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우로보로스의 여태 머리만 완성이 돼 있었다면은 오토는 약간 좀 저는 꼬리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꼬리를 보고 다시 머리를 추론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게 이제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로서 추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인터뷰는 사실 한 세션밖에 못 해요. 사람이 그 뇌의 용량 때문에. 근데 이제 오토 같은 경우는 10세션, 20세션 띄워놓고 본인 프롬프트 복사해서 뭐 최대한 뭐 발산을 시켜달라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버전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결과물들을 뭐 예를 들어 여러 형태가 있겠죠. 텍스트도 좋고 저라면 이제 HTML 같은 거를 띄워서 예를 들어 웹사이트 페이지 만든다고 치면은 그 시안을 한 10개, 20개 뽑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런 몰랐던 것들이 있었네? 아니 이런 것들 조합해서 이거 다시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과물로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큰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이 복잡계를 다루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결과로서 그 다시 그 복잡계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깨우친다라는 어떤 그 직감에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오토에 그런 철학이 있다. 제 의도는 좀 그렇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고객사를 좀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고객사한테 가서 뭐 보통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신데, 그걸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그걸 이제 풀어 헤쳐서 이제 기능 명세를 만드는데, 이거는 사실 예전 고전적인 방식인 거고, 이게 사실은 그 우로보로스의 인터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오토는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바이브 코딩으로 뭔가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던져주면은 저희가 시안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시안을 보고 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로 되는 것 같은 기분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이걸로 대화를 더 좀 수월하게 해볼 수가 있는 건지 않을까. 거기서 다시 인터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약간 저는 느낀 게 이게 오토는 진짜 좀 DX가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LLM들끼리 시뮬레이션 하듯이 막 되니까 이 점수가 안 깎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플러시블한 답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딱 그냥 음. 그럴듯한 답변들. 그러니까 이 퀀티파이어블하게 숫자를 뽑아내는 데에서 이 0.2까지 안 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가지고 하지만 그게 의도입니다. 그게 의도입니다. 저는 근데 저는 그 괜찮은 것 같은 게, 그거는 애초에 시작의 아이디어가 너무 모호했다라는 증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게 약간 루프가 반복되는 게 되면은, 그때 그 휴머인더 루프를 강제로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음.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블락이 진짜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인간들이 지금 딸깍에 많이 이미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실레이팅을 감지하는 것들을 좀 넣어서 레터럴 싱크라는
저희 원래 MCP 툴콜이 있거든요. 그게 그게 뭐냐면 진짜 좋아요. 네, 약간 걸려 있을 때 풀어내는 형태로 저희 에이전트들을 불러서 막 논의를 하는 MCP 콜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MCP로 안 풀고 서브 에이전트로 가져와가지고 서브 에이전트 꺼내서 요 언스톡 레터럴 싱크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내려가지 않을 때 서브 에이전트도 호출해가지고 오토 안에서 음, 지들끼리 얘기를 하게끔 넣어놨는데 그 점수가 꽤 잘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인간들이 MCP보다는 지금 그리고 클로드든 코덱스든 이 서브 에이전트가 굉장히 잘 보인단 말이에요. 요즘 코덱스 앱 보면 엄청 음, 귀여운 막 레고 모양 같은 서브 에이전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 저도 이거 서브 에이전트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토에 좀 적용을 해봤는데 지금 아직 릴리즈는 안 했지만 이번에 인터뷰 안에서도 그 포럼 리서치라든지 메인 세션 스스로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서브 에이전트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오로보로스의 사용하는 UX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서브 에이전트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 이제 이 오토를 이용해서 플러그인까지 간다면, 뭐, 제가 허민님이랑 처음 할 때 얘기를 했는지 까먹긴 했는데, 비행기표 사는 이런 문제까지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지금 음. 와이프랑 제가 이제 8월 달에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어디 그때 가십니까? 저 약간 중국의 그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오, 좋아요. 중국의 실리콘밸리를 구경 간다든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표를 우로보로스 플러그인으로 좀 살까? 오, 좋은데요. 플러그인 그런 게 지금 올라와진 게 있나요? 그 스킬에? 이제 제가 깎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그 원래 아, 있는 제너럴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행기표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스카이 스캐너도 검색하고 중국에 갈 수 있는 모든 비행사들 체크해가지고 병렬로 표를 검색한 후에 제일 싼 거를 이제 찾아주고 결제 쪽 할 때는 좀 그랜트를 받는 형태로 어프로벌을 받는 형태로 간다면 좀 제너럴한 문제를 푸는 하네스가 지금은 없지 않나요? 제너럴한 문제를 풀 수 있나요, 지금? 거의 코딩 문제죠? 네, 거의 코딩의 문제로 풀고 있죠. 케이스 길이 있지 않나요? K스킬이죠. K스킬이 있네요. K스킬. 아, K스킬도 있고 그 아예 미국에서는 그쪽이 시장이 엄청 커가지고 어, 그 표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그냥 사스로 제공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해커톤 우승하신 분도 그 항공권 예매 아이디어로 우승한 그 사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좋은데요? 어, 되게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예, 이게 어차피 7월 30일 날 MCP가 브레이킹 체인지가 있잖아요. 이 7월 맞아요. 28일인가? 네, 스펙이 바뀌죠. 네. 예, 그때 맞춰서 이게 결국에 헤더가 추가되는 개념이고 헤더리스 기반은 뭔가 이 저희가 이제 어스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음, 진짜 우르보로스를 네트워크에 올려가지고 표를 구하게끔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음. 핑하면서 예, 음. 제가 최근에 그 K스킬에 몇 개 PR을 올렸었거든요. 예, 이게 예. K스킬에 KTX 예약 기능이 있긴 한데, 네. 그게 좀 생각보다 빈약해요. 야, 다들 써봤는데 이게 약간 적극적으로 쓴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맞지, 맞네요. 네, 저는 이제 진지하게 K스킬을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 음, 써봤고, 그걸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제 서울에 그 출장 가는 게 있는데, 그때 그거 한다고 한번 써봤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냐, 예약은 가능한데, 내가 원하는 자리를 예약을 해주진 않아요. 아무 자리나 예약해버려요? KTX에 있는 기본 있는 예약 기능을 쓰는 거지 좌석 지정 예약을 해주지 않아요. 음. 아, 그런데 그걸 원인도 뭐냐면은 이제 그 좌석을 서치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해보면서 분명히 나는 이 자리를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스킬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코드를 까서 보니 이건 구조적으로 될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좌석을 서칭을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GPT스를 쓰는 것 중에 딱 한 개 있는 잘 쓰고 있는 기능이 그 콘센트 있는 자리를 제가 미리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았습니다. 어, 오, 그걸 가지고 이제 GPT스에 그냥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그 좌석을 쫙 저한테 나열만 해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예약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좌석을 이제 그 차량의 특정 좌석들을 빈자리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API를 만들어놨고 거기에다가 그 좌석 중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둔 그 콘센트 자리들만 리스트 정렬을 시켜놓고 그것부터 탐색을 시키고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든 게 정방향과 옆방향이기 때문에 우선 선호도가 또 다르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정방향부터 또 우선 탐색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보다 보니 그 기차를 그냥 막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첫 번째와 맨 끝에 부분을 많이 걸어가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죠. 가운데를 선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렬 알고리즘이 가운데 호차부터 탐색을 하고 거기서 정방향인 것 중에서 콘센트가 있는 것부터 탐색을 하도록 이제 그 내용을 이제 PR을 올려가지고 지금 음. 올라갔는데 되게 변태적인 PR인데. 또 이걸 했는데 좌석을 특정 좌석 예약하는 기능은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여서 되길래 또 그거 다시 또 PR 하나 올려서 지금 조만간 메인 브랜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이 또, 들어보니까 진짜 이런 제너럴한 프로블럼을 푸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트렌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진짜 근데 근성님 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프로블럼에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정말 그렇게 푸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킬도 다 음. 그렇게 깎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되게 패트하게 깎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팻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버티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근성님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엄청난 팻 스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몇 줄 정도 작성했나요? 그거는 이제 1시간만 작성한 것 같아요. 아, 스킬 줄수가, 아, 사실 그건 스킬 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스크립트예요. 아, 스크립트로 돌아요. 약간 그래서 워크플로우 돕니다. 그래서 아, 딱히 토큰 소모가 있는 그런 작업들은 아니긴 합니다. 네네. 네.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쓰는 거군요. 이제 에이전트가 그렇죠. 보고, 그 파이썬. 실제로 이제 하드 코딩 들어가서 이제 펑션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것도 이제 또 SRT에도 없길래 SRT도 이제 어제 연휴다 보니까 어제 한번 또 올리고. 음, 근데 사실 이걸 하면서 또 느꼈던 게 저같이 이제 두 분도 많이 지방에 왔다 갔다 많이 하시나요, 요즘?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라. 저는 서울과 지방을 계속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역에서 동작역이라던가 특정 동네로 가기 위한 가장 최적의 경로, 어디에 내려가지고 몇 호선을 탄 다음에 어디로 갈 때 하는 게 가장 최적의 경로값이 나오는가, 이런 걸 탐색도 이제 K스킬로 지금 풀어보고 있고, 그래서 네이버 지도랑 이제 KTX랑 SRT를 다 결합을 하고,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활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또 탐색을 하는 것도 지금, 틈틈이 해보고 있습니다. 페이스킬을 좀 참고해야겠는데요. 페이스킬에 있는 스킬들을 오토로 풀 수 없나? 약간 그거 아시죠? 그 스킬.sh가 버셀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스킬 구조만 맞추면 그냥 스킬.sh로 설치할 수 있게끔 구조를 해놨는데 약간 그런 걸 좀 참고해서 여러 페이스킬을 약간 우리의 컨트랙트 안으로 가둘 수만 있다면 네, 그런 음. 플러그인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홍보 한 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오토가 이 슬래시골이랑 여러 가지 그 목표 달성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빠릅니다. 결과가 제일 빠르게 나와요. 음, 한번 꼭 써보세요. 음, 또가 왜 좋냐면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그 진짜 디터미스틱해 어느 정도 깎아내니까 저는 사실 꼴을 진짜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알거든요. 약간 이런 트릭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트릭들이냐면 서베이전드 10마리를 소환해서 점수를 0점부터 10점 만점에 평균 9.8점 이상, 뭐 평균 9.5점 이상 받을 때까지 작업하고 피드백 받은 거 고쳐 이러고 이제 그 고친 그 피드백 받은 것들을 뭐 insert.jsnl 같은 이런 제이슨 뉴라인 파일에다가 저장해 이렇게 해두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계속 틀린 것들은 이 피드백 파일 보고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하루 넘게 가거든요. 하루 하고 막 음, 10시간 넘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음,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LLM에서 젖지를 그렇게 많이 써서 뭘 만드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결국 우리는 어떤 목표를 만드는데 원하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발산하는 그 슬롭 그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일 텐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꼴을 그런 식으로 쓰게 되면 제가 봤을 때 토큰 진짜 많이 태울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버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약간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골을 한 12시간씩 돌리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게 나오는 거죠. 사실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 찰흙인 줄 알았더니
사실상 금가루가 묻어있던 차력이었던 거죠.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하기가 너무 비싸 토큰이 금가시 되고 여기 있으니까. 지금 꼴로 지금 60시간째 자유 코딩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 60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뭐 거지. 하고 있는지 저 구경 좀 해도 아, 되나요? 이게 공개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그 화면이 계속 렌더링 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과정들이 눈에 보여서 요거는 음, 저는 이제 워킹하고 있는 게 보여서 저는 괜찮긴 한데 이제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뒷단에서만 돌고 하는 그런 작업에서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하는 게 한 번의 프롬프트로 이제 그 하나의 디자인 시안이 있으면 그 디자인 시안과 동작이나 이런 기능들이 뎁스가 좀 상당히 좀 깊은 그런 음, 플랫폼 개발을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프롬프트로 저는 완성시키는 걸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원샷으로요. 음. 네. 원샷으로. 좋다, 좋다. 골을 쓰고 거기에다가 뒷단에 있는 프롬프트가 음, 그렇게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한 10줄 내외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했었을 때 지금 골을 지금 60시간, 곧 63, 오, 61시간 이제 달성을 합니다. 근데 뭐 오, 와. 시간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결과물이 정말로 완벽하게 동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저는 네, 일단은 이걸 어떻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목표를 맞아요. 달성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달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전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제가 음. 그 해커톤 날 저번 주말에 이제 0.40.0을 이제 릴리즈 하면서 근데 오토를 쓰고 싶었는데 오토가 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릴리즈 했거든요. 빨리 고쳐야겠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해커톤 할 때 잠을 자야 되는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일단 돌려놓긴 해야 됐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에이전트 월렛이랑 막 온체인에 올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API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로보로스한테 이제 넘겨주고 돌려놨죠. 근데 그때 썼던 게 그거였어요. 슬래시 골 하고 오오 런 하면은 꽤 재밌는 일이 진짜 일어나거든요. 무슨 일어났냐면 일단 인터뷰는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온체인을 쓸 거고 오프체인 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논스를 이용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는 잘 해놨고 돌리면서 보니까 이제 그 런을 하면서 이제 돌잖아요. 그럼 제가 코덱스 앱에서 그런 걸 좀 많이 쓰는데 코덱스 앱이 이제 지금 A씨가 이런 걸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 좀 빵꾸가 있는 것 같다. 걱정이 된다. 막 이래요, 코덱스 앱이. 그러다가 빵꾸를 잡아주더라고요. 빵꾸를 기억해요. 일단 기억해놓고 있다가 음. 마지막에 뭔가 이제 A씨, 다른 데서 이제 병렬 처리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면 드디어 해결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막 또 뭔가 마음을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런이 딱 끝나는 순간 꼴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조금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런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 번 더 검증을 하고 마무리를 딱 지어 놓으니까 이 골과 런의 조합이 꽤 괜찮은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 골과 런의 조합이 이 오토와 똑같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음. 저희가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MCP가 사실 지금 이제 많은 코덱스 앱도 사실 MCP 툴콜 이제 안 보여주잖아요, 잘. 근데 그쵸. 제가 이제 그 TUI 깎는 거에서는 MCP를 좀 시무리스하게 잘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까 그 우로보로스 전용 네이티브 툴을 빨리 좀 홍보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게 하고 싶네요. 오토와 같이 쓰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너, 듭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저 리서치 기능을 강화하는 거는 좀 혹시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토 쓰면서 느꼈던 게 이게 그 인터뷰를 자동으로 AI가 할 때는 사실 사람이 하면은 그 리서치를 되게 많이 줄여주는 건데 AI가 스스로 답변하게끔 하면은 저는 그 클로즈드 룹에 좀 갇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암묵지를 지 스스로 그냥 파헤치게 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좀 자가로 좀 돌려주게 하는 음. 루프를 좀 넣어서 개선하면 어떨까? 요새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는 오토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숫자 찾아내는 거잖아요. 어떤 그렇죠. 정답 맞추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친 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우로보로스 내부에서 뭔가 MCP를 더 많이 써가지고 외부 정보들을 좀 아노말리를 넘겨주면 어떨까. 인터뷰에 있어서. 그런 그런 거, 거에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정한님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픈 크롬? 오픈 크롬. 아, 그거 좀 써보셨나요? 저는 지금 열심히 그 홍보가 다니고 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거 쓰고 그래요? 있습니다. 별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군요. 홍보 좀 해주세요. 아니, 나는 홍보를 안 하고 있는데 일부러.
저는, 왜냐면 그걸 실제로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맛집 탐색을 하는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한테 맛집 탐색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네이버 이제 오픈 크롬 사용을 해서 얘를 쓰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그 프로필을 이제 그 시그너처를 가지고 와서 이걸 안 깨지게끔 만들 수가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검색을 했을 때 복감지가 안 되고, 그렇기 오, 때문에 이미 잘 쓰고 계시네요. 그쵸, 이제 저는 나름 PR도 하나 했다 보니, 왜냐면 제가 써보려고 코덱스 설정을 하는데 코덱스에 그 클로드에 있는 설정 값이 들어가져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보정 음. 값을 해놨는데 아직 메인 머지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빨리 봐주세요. 안 봐줘요. 아, 릴리즈 했습니다. 오늘 아, 아마 했던 그래요? 것 같은데. 아, 오늘요? 예. 예. 아무튼 그 오픈 크롬 가지고 이제 그걸 저 인터뷰에다 한 번씩 넣어서 써볼까 생각만 했는데 아직 안 써보긴 했거든요. 되지 않을까 음, 싶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뭔가 그 타빌리 서치처럼 LLM이 스스로 나 이거 좀 찾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 내부적으로 자기의 이 파라미터에 있는 논리지가 아니라 뭔가 타빌리나 이 오픈 크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위키를 찾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컨텍스트를 좀 넘겨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에 AI끼리 뭔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말씀한 대로 이 플러시블하게 새로운 답변이 나오질 않으니까 인간과는 다르게 그래서 음. 네, 외부 데이터를 좀 껴넣는 것도 오토에서 좀 재밌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아예 인터뷰 단에도 넣어버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단에서 넣어보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외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거. 네. 안 그래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골에 대해서는 뭐 지금 워낙 관심도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자연스럽게 좀 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클로드에서 이번에 또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라는 걸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 다이나믹 워크플로우가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오피니언 중에 하나는 이게 하네스를 이제 누구나 다 쉽게 기존에 그냥 하네스가 하던 일들을 개인이 그냥 구축을 굉장히 음, 쉽게 해서 어떤 작업을 달성할 수 있게 꼴이랑 막 서브 에이전트랑 뭐 이것저것 다 섞어놓은 것 같아. 뭐 스킬도 뭐 생성하고 뭐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점점 더 이제 좀 약간 하네스를 누구나 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우로브로스 팀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 또 최근에 또 열심히 준비 중이신 우로브로스 코드를 또 정식 출시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돌아가긴 하면 돌아가는데 이제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UX를 좀 더 깎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인간이 그 인터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면 런으로 넘어갔을 때 그 MCP 툴콜 하나로 끝나잖아요. 원래 런이. 근데 이제 그 런 안에 있는, 런을 사실 키면 병렬 레벨 기반으로 이제 3개, 4개 세션이 병렬로 도는데 그 세션들을 스트림으로 보고 싶다. 라는 이제 그 인간의 감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자 로봇 코드를 만들게 되었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그 클로드 서브 에이전트 이런 다이나믹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6월 15일에 있을 이 정책 변경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업데이트 아니었나 싶어요. 4.8이 굉장히 좋긴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만족 중입니다. 다이나믹 워크플로우가 와, 진짜 토큰을 많이 먹긴 해요. 그, 1밀리언에 한 번 이렇게 쓰면 20%를 꽉꽉 채우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상 제, 20%가 엄청 크죠. 지금 실시간으로 그 퍼센트의 주간 리밋이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보면은 그 크리틱을 진짜 엄청 많이 띄우고, 리뷰 엄청 많이 띄우고, 막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간단한 거에 쓰기에는 정말 토큰이 아까운 것 같고, 이러한 근데 또 그게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작업은 지가 알아서 실행 안 시키더라고요. 아, 음. 네. 그게 실행을 시키고 싶어도 그러니까 대놓고 클로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 작업하기엔 적합한 태스크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실행을 아예 안 시킵니다. RLHF가 좀 됐나 보네. 우로보로스도 가끔씩 그렇게 하거든요. 우로보로스 인터뷰 할 게 음.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러거든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좋은 시그널인가요? 안 좋은 시그널인가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연산 자원의 문제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자체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법 자체는 사실 예, 고점을 뚫어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싸지면 쓰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에는 근데 그 토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이런 거죠. 퇴근 전에 이제 그 돌려놓고 왔는데 요즘 사실은 생각보다 저희 회사에서 다른 동료분들이 생각보다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옛날보다 잘 써서 그런지 토큰이 생각보다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좀 음, 계정을 줄여도 되지 않나 싶을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사실은 그게 토큰이 좀 줄었던 이유가 제가 안 써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코덱스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며칠 안 남았을 때, 이거는 이제 그 태스크 좀 정리한 다음에 이걸 리서치해야 되는 작업이다 하는 것들을 딱 정리해서 이제 그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딥 리서치를 이제 사용을 해서 딱 작업을 하는데, 그게 확실히 저는 마지막 돌리고 왔던 게 그 레그 시스템을 이제 좀 더 그 퀄리티를 강화시키게 하는 태스크를 하나 돌리고 왔는데 저는 내일 아침에 가봐야겠지만은 안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런 게 외부에 있는 그 패치하는 작업들도 가지고 오고 내부에 있는 코드 베이스를 읽어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루프를 제가 정해두게 되면은 그 루프를 돌게도 설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원하는 결과가 한 번에 쫙 나오기는 하다 보니 이게 그걸 시켜놓고 저는 차라리 다른 계정으로 다시 또 이어서 다른 작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원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개입을 계속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신경을 처음에 있는 설계랑 목표랑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되는지랑 어떤 루프를 돌아야 되는 설계만 충분히 잘해주면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가지고 충분히 결과를 잘 쓸 수 있다 보니 저는 오히려 그 토큰 소모가 저 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음, 음, 저는 서브 에이전트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이 독립적인 세션과 뭐가 다르냐라고 봐보면 일단 서브 에이전트는 메인 세션 안에서 살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툴이라든지 얘가 가질 수 있는 컨텍스트가 메인 세션과 굉장히 연관돼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 메인 세션에 있는 어떤 바이어스들을 그대로 사실 서브 에이전트에 넘겨준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코덱스나 클로드 보면은 몇 가지 좀 원칙들이 존재하는데 뭐 롤을 완전하게 정해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컨텍스트를 다 넘길 수 없고요. 컨텍스트를 다 넘기려면 롤을 빼야 돼요. 막 이런 룰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서브 에이전트 런타임 룰에 좀 의거하면. 그래서 제가 음, 보기에는 독립적인 세션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독자적인 런타임 기반으로 멀티 세션을 돌리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뭐 클로드 코드의 방식처럼 뭐 카파빌리티 글래프를 통해서 툴을 좀 이렇게 제한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거와 뭐 넘겨줘야 될 컨텍스트 우리가 조금 잘 정리해서 줄 수 있는 반면에 이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같이 서브 에이전트를 엄청 여러 개 쓰는 경우에는 사실 그 서브 에이전트에 뭐가 넘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이제 클로드 스스로 그걸 좀 랜덤리하게 뭔가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긴 했습니다. 약간 인간이 개입하지 말라, 너는 건들지 말라 음,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정말. 그러니까 사실 암묵지 덩어리죠, 거기는. 예. 그래서 뭔가 서브 에이전트를 어차피 띄우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인간이 핸드오프를 이렇게 던지고 서브 에이전트는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내야 되고 리뷰는 어떤 리뷰 게이트를 통해서 서브 에이전트가 리뷰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가 하네스화 할 수 있는데 이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다 해주니까 와우 모먼트이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좀 불안한 그런 게 좀 있죠. 약간 저는데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 서버 에이전트 돌아가는 구조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인데 사실은 그 바이브 코더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코딩 결과물 내가 읽지 못하는 거 뭐 어떻게 돌아가서 잘만 좀 되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SDK를 이제 못 쓰잖아요. 구독 서브스크립션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200불을 내면 2,000불 좀 넘게 쓰는 것 같은데 그 API 전체 비용에 있어서는 SDK나 클로드 헤드리스 쿼리를 이제 200불 엑스트라 크레딧으로만 쓰고 이 휴머인도로 메인 세션에서 이 2,000불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이나믹 워크플로우가 아주 소중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별로 새롭다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저는 오마이 코덱스를 너무 열심히 쓰고 있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오마이 코덱스는 아키텍처의 한계상 그 티묵스를 띄워가지고 이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세션을 분리해가지고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대체제가 이제 그 뭐냐 달러 팀이란 팀 모드라는 기능이었는데 팀 모드가 정확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이나믹 워크플로우랑 되게 유사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약간 정확한 구성 원리는 다르지만 이제 팀 모드는 메인 세션이 있고 세션이 작업하다가 이 친구들한테 작업을 나눠줘야 돼. 그러면 이제 팀웍스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오마이 그 코덱스 섹션 안에서 그 코덱스 섹션을 네다섯 개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지지도 않아요. 보여지도 않고 안에 막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작업이 얼추 끝나면은 작업이 취합돼가지고 얘가 알아서 결과를 내뱉고. 근데 이제 속도 자체가 이제 빠르다기보다는 되게 복잡한 작업을 더 분할해서 한다는 인상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되게 오마이 코덱스에서 느꼈던 그 와우 모먼트와 단점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단점은 일단 그거고요. 좋은 점은 얘가 뭔가 하긴 해. 복잡하게 하긴 해. 근데 뭔가 좀 나아진 건가? 약간 아리까리한 약간 그런 단계에 있는 좀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내용에 좀 이어서 제가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오픈 코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에 또 이게 CLI로 넘어갔다가 지금 또 다시 다 앱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그 어, 젠스랑이 키노트 때도 아예 그냥 에르메스 데스크탑을 샤라웃하면서 그냥 네. 데스크탑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덱스도 코덱스 앱에 엄청난 사용성을 엄청 피드백을 많이 받으면서 거의 지금 그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엊그제 이제 그 랄프톤 진행하셨던 구봉님하고 촬영을 했는데 구봉님도 요즘에는 에르메스에서 이제 코덱스 앱을 거의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레드 기능이 굉장히 그 개발자들보다는 비개발자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좋아요. 정말 그 코덱스 앱의 사용성은 저희가 개발자들도 깔 수가 없습니다. 무겁다는 거 하나만 빼면은 정말 정말 훌륭한 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코덱스 앱이 오히려 제가 이제 고스트에서 코덱스 CLI를 한 6개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했을 때보다 코덱스 앱에서 돌리는 게 오히려 GC가 더 잘 도는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덜 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와, 이 오토를 돌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 잘 들어갑니다. 아, 좀 빠른가요? 코덱스에서 진짜 잘 들어갑니다. 코덱스에서 우로보로스가 진짜 너무 잘 돌아갑니다. MCP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진짜 저도 요즘 우로보로스 쓸 때 코덱스밖에 안 쓰긴 해요. 우로보로스 코드소 앱이 나오면은 뭔가 이게 좀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무슨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얘가 또 강점이 막 플러그인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맞아요. 기존에 맞아요. 다른 데서도 잘 나왔지만 그냥 이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그리고 모바일 연동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네, 모바일도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테일스케일로 막 아쉬운 게 있긴 하지만, 아, 조금 연결이 좀 살짝 아쉽긴 한데요. 맞아요. 그래도, 저는 그것보다는 잘못 연결했는데 그 잘못 연결한 걸 삭제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아마 네. 모바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연결이 삭제가 그러니까 안 돼. 모바일에서 코덱스를 이제 원격을 설정했는데, 그거를 제가 잘못 세팅을 해서 한 상태로 이상하게 했는데, 그걸 삭제를 하려니까 삭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언젠가 해주겠죠. 음, 근데 그거 말고도 그냥 대체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코덱스 앱도 일단 딴 것보다 그 원래 그 코덱스 앱이 딱 나왔을 때 저희 회사에서는 코덱스 앱 디자인에 클로드가 딱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가 다들 있었는데 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애초에 코덱스가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이제 클로드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주에 엄청난 게 하나 나왔습니다. 코덱스 앱에. 원래는 이제 그 PC랑 모바일 연결해줘서 모바일로 리모트가 됐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PC to PC가 됩니다. 음, 제가 지난주에 써봤거든요. 와, 너무 말도 안 돼요. 그 저도 그 맥북 에어랑 맥미니를 이렇게 집에 따로 두고 쓰는데 이제 걔네들 제어시켜가지고 뭔가 해보는 것도 네, 다 가능하고 하니
방법도 너무 쉽더라고요. 그 각자 컴퓨터에다가 이제 코덱스 앱을 깔아요. 그 다음에 그냥 둘을 연결시키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비개발자나 회사원들한테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회사 컴에다가 그걸 해두고 집 음. 가서 내 컴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컴에 있는 사실 모든 자료를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연계성을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로컬 모델들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맥미니에는 그냥 프론티어 모델 클라우드로 돌리고 맥북에는 요즘 로컬 모델 중에 성능 좋은 거 돌려서 그 보면 코덱스 앱에서 다른 모델도 이제 커스텀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잖아요. 프로필 음. 기능 있죠. 그런 식으로 굳이 엄청 그 프론티어 모델이 필요하지 않는 작업들은 그 로컬 모델로 돌려서 맥북이랑 맥미니랑 요즘에 맥북 에어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이 코덱스 앱 등장 이후에 좀 많이들 등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용성이 앞으로 좀 보편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우로보로스의 이 작업 워크플로우도 이 세션 관리를 그 스레드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용성이 굉장히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번 얘네가 코덱스 그 앱 개발자들이 아예 얘기한 게 그냥 스레드 지우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음, 점점 더 그냥 코덱스가 스레드를 관리하고 뭐 필요하면 스레드 생성하고 뭐 에이전트 생성하고 막 얘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우로브루스에서도 좀 적용을 하면은 되게 사용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일단 사실 근데 코덱스 앱과 이제 잘 어울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오로보로스 또 자체 런타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MCP로 추상화되어 있어서 코덱스 앱이랑 잘 어울릴 수 있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령 티먹스나 뭐 다른 이제 런타임을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캔디데이트 존재를 하는데 사실 티먹스는 이제 CLI 전용이다 보니까 코덱스 앱을 못 키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 MCP를 선택한 게 일단 코덱스 앱에 신의 한 잘 수다. 신의 한 녹아들었던 수다.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직원들, 저희 재배에 있는 저희 전사 직원들도 저희 다음 주에 다 코덱스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비개발자분들도 원래 코어크 쓰시고 이렇게 클로드 코드 쓰시고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젠 다 코덱스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코덱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MCP로 추정했던 게 진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음. 전 사실은 코덱스의 딱 하나의 단점. 디자인. 이 디자인을 디자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이 디자인을 아, 해결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저는 사실 계속 그 디자인 깎는 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회사 내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떠한 그 사이트 링크를 주게 되면 그 사이트 링크를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를 해내는 것들을 지금 전 로컬 모델에서 그걸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 하는 거 스킬 두 개만으로 이제 작업을 끝낼 수 있을 만큼 한해서 깎아냈거든요. 그런 음. 것처럼 이제 어떠한 그 디자인 시각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한테 다른 외부 서드 파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 코덱스든 클로드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최종 목표인데 그거를 이제 저는 우로보로스에다가 어떻게 해서 그 디자이너라고 하는 걸로 넣어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좀 아이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로 한번 컨트리뷰션 한번 해주세요. 맞아요. 좀 우르브루스가 좀 예, 해결해 주세요. 약간 코덱스가 제일 진짜 저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약간 디자인 뭐 스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확실히 좀 먹힙니다. 절대 안 먹힙니다. 클로드에서의 어떤 클로드 디자인에서의 결과물이랑 코덱스에서의 결과물이랑 좀 약간 아직까지도 클로드가 우위에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디자인 고집이 세고 그래서 이제 우르브루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레퍼런스 이미지를 주고 걔네를 가지고 몇 가지 그런 그 분석하는 그 툴들을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카피를 해내게 하면은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본인의 고집스러운 게 달라지긴 하나 그래도 약간 폰트를 항상 걔네들이 쓰는 폰트를 쓰는 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플로드나 코덱스나 일단 뭐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뉴라인 할 때 그나마 영어는 괜찮은데 한글은 막 이 맞아. 단어가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맞아. 이렇게 뉴라인 이런 경우가 전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따로 스킬들을 깎아서 좀 돌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이제 그 클로드는 자꾸 닫는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척추 뭐 닫는 예. 막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또 네. 시각 간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 박다. 아, 맞아요. 박는다도 그러네요. 예. 박는다, 예. 자리다, 뭐 닫는다, 가르다, 뭐 이런 어디서 그런 말들을 배워왔는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거 다 정리해. 뭐 뻔하죠. 어디긴 뻔하죠. 우리가 이제 뭐 하드 하드 코딩 뭐 이런 거 코딩 개발자들이 워낙 그 박는다는 얘기 많이 하긴 해요. 어디에 박아둬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에러레이트 그렇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단어를 쓴 사람 못 봤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쓰지 않나요? 저는 박는다는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코딩할 때. 예. 그래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 그 얘기를 쓴 사람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딱 봐도 인방글을 긁어왔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 이제, 푸시를 하니까, 깃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 푸시를 혹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어요. 음,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재규님이랑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우르브로스 팀이 가장 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그 에이전트 OS잖아요. 그리고 지금 버전을 지금 최신이 0.40.1인가? 이게 가장 최신인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에이전트 OS를 기준을 이제 1.0으로 이제 잡으셨단 말이에요. 네. 예. 요게 좀 어느 정도 로드맵을 좀 그리고 계신지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구현되어 있는 이 우르브로스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질 거라고 좀 예상하면 좋을지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제가 봤을 때 0.40.0 그 업데이트 때 너무 많은 어떤 되게 이런 각오가 좀 느껴졌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제 0.40인데 이제 얼마만큼 더 큰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 사실 1.0으로 갈 만큼 저희가 되게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죠. 에이전트 OS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원래 우로보로스의 설명이 그 프롬프트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었다면은 에이전트 OS로 이제 저희가 버전을 이제 올렸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함의를 담고 있는가가 사실 그 버전 번호에도 담겨 있는 거고요. 아직 뭐 0.4에서 1.0까지 막 엄청 많이 남은 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엄청 깎아가지고 그동안에 거의 다 구현은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넘길 날만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에이전트 OS로 넘어갔을 때 의미라고 하면은, 뭐 재균님께서 이제 아키텍처를 추가적으로 이제 우아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가에 관한 저희의 어떤 철학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여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픈 소스도 만들고 누구나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이게 너무나 이제 많은 산발적인 것들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따라가기 너무 어렵게 됐거든요. 그걸 막 일일이 다 써볼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OS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 OS로서 여러 에이전트를 포괄하는 그 주체가 되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향후에 뭐 어떤 오픈 소스가 나오더라도 그걸 우리 생태계로 안으로 다 편입시키겠다. 그거를 우로보로스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가 담긴 어떤 선언문이라서 저희가 이제 릴리즈 1.0.0이 릴리즈를 되게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좀 그것 때문이죠. 기능 자체는 이제 뭐 거의 다 막바지인 것 같고요. 이 릴리즈 결심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사실 하게 된 저는 이제 그 플러그인이 좀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아직은 제가 써보고 있는데, 플러그인이 어떻게 트리거 걸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플러그인 설치해야 돼요.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는 이제 해봤는데 트리거가 네. 어떻게 걸리는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제 뭔가 그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참고를 음, 해보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 하고 플러그인 이름 치면 됩니다. 네, 일단 뭐 사실 이제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이 에이전트 OS를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 한해 쓰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계약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겠다가 첫 그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에이전트 OS. 실제로 어제 그 승현님이 만든 로치파이, 그러니까 파이로 돌아가는 커스텀의 그 하네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로브로스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들을 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파이 관련 연관된 이 에이전트들은 이제 다 돌아갈 거고 저희 이제 들어온 게 음, 막 골스 CLI부터 시작해서 한 9개, 10개 정도의 이제 어댑터가 붙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가 나아가야 할 분야를 좀 찝어보자면 그 플러그인 생태계랑 이제 그 우로코드 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 우로브로스 자체가 이 OS의 커널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유저 레벨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이제 잘 동작한다면 저는 1.0.0으로 이제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이제 저희 6월 달에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1.0.0의 오르브로스가 네트워크 세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시기를 그 MCP 업그레이드 브레이킹 체인지 할 때 같이 올려보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7월 말이니까 1월 1.0.0 오픈하고 플러그인들을 많이 깎아내고 있다가 이제 7월 말에 2점대 버전을 릴리즈하는 걸로 네. 로드맵을 잡고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좀 뭐야. 기존에 우로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어떤 특정 명령어를 넣거나 뭐 자연어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앱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이 우로브로스 명령어를 아예 만들어 주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예, 예. 그게 이제 뭐, 예. 뭔가 사용자들이 제가 이번에 이게 생각보다 미묘하게 코덱스 앱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버그가 있냐면 세팅에 언어 설정을 대부분 오토 디텍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안 돼 음, 있잖아요. 그러면은 슬래시 꼴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되면 작동하고 한글로 하면은 목표라고 해야 돼요. 아, 목표요. 예. 아, 요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음, UI가 잘 돼 있어서 아까 전에 근성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플러그인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아요, 하신 것처럼 맞아요. 네, 플러그인이 작동하면 딱 네. 이 UI가 딱 보이게끔 다른 음, 스킬들이나 MCP는 그렇게 되어 음,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좀 추가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제 사용자들이 제가 봤을 때 사용성이 이제는 진짜 CLI에서 앱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그러네요. 저 저희가 방금 알았어요. 그 우르브로스를 여러 런타임에서 동작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DDD 개념처럼 유비쿼터스 랭귀지가 우르브로스한테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스킬을 호출하는 게 어떤 건 슬래시고 어떤 건 달러고 뭐 여러 가지 프리픽스가 존재하다 보니까 오로 통일해버려. 이걸로 키워드 매핑하고 그걸로 이제 스킬을 호출하자의 개념이긴 했는데 이제 조금 각각의 그 런타임에 맞춰서 깎아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특히나 콘텍스 앱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PR을 같습니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네. 그 이게 왜 생각보다 약간 와우 이 별것도 아닌데 와우하다고 느낀 게 이 기존의 CLI로 썼을 때 우리가 코덱스 CLI로 돌릴 때 슬래시 꼴 명령어 넣으면은 어쩔 땐 작동하고 어쩔 땐 작동 안 해서 제가 까보다 보니까 그 언어 설정에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 근데 그 앱에서는 딱 이 꼴을 작동하면 그 화살표 모양이 딱 뜨면서 꼴이 실행됐고 그 꼴이 얼마만큼 작동하는지 딱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되게. 예. 음, 그래서 점점 더 앱 생태계로 오는 시점에서 또 그런 부분도 예, 뭐 근성님이 PR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 바로 이슈와 PR을 바로 올려야죠,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에이전트 OS에서 좀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 OS 전에도 좀 기대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점점
그 인간의 메모리 그리고 에이전트의 메모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모리가 쌓였을 때 이 우로보로스의 역할은 더 강력해질 거다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 인터뷰 제가 그 재규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인터뷰를 할 때 오히려 사람이 병목이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병목이 되는 거는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그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메모리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으면 그냥 저는 오 오토를 제 그 메모리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오 인터뷰를 착안을 해서 답변을 그 메모리 시스템에서 얘가 찾아서 그 답변을 그 회신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에르메스에서는 좀 런타임 오류가 좀 있어서 좀 이게 길어지면은 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 구축된 방대하게 그 작업된 메모리 시스템과 아니면은 저는 이제 옵시디언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미 내가 뭔가 구축해 놓은 지식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G브레인이나 LLM 위키 같은 경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설치하고 선호하는데 그거랑 저는 이 오오토랑 연결을 지으면 굳이 인간이 답변하는 하지 않아도 굉장히 고도화된 사실 꼴이나 다이나믹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은데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르브로스의 인터뷰를 그리고 OMX의 인터뷰를 굉장히 딥 인터뷰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는데 AI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모리 시스템하고 이 우르브로스의 오토를 어떻게 엮으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어떤 태스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요거 해결되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사용자들이 좀 딸깍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사실 클로드 코드 초반 때 저희는 그게 너무 대단했지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엄청난 물론 경험을 슬롭의 했지만 양산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점점 더 에르메스 등장 이후에 좋았던 건 이 슬롭이 그래도 뭔가 내가 생각했던 방향성 범주 안에서 좀 쓰레기가 쌓여간다는 음,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그래도 만족도는 굉장히 좀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음. 저는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OS 아까도 어떤 분이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지금 AI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간과 비슷한 형태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주장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 이 헤르메스가 메모리 시스템을 덜 쓰고 이제 스킬을 좀 많이 깎아내면서 그 GPA, 제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킬이 음.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툴콜 로깅을 하고 그것들이 스킬이 뭐 흔들렸는지 안 흔들렸는지 체크를 하는데 메모리 프로바이더는 1급으로 취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두 번째로 취급이 돼요. 스킬보다 좀 뒤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스킬을 많이 깎긴 깎았는데 제대로 동작하는가로 보기엔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메모리가 좀 덜 그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제 일반화가 입장에서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좀 OS의 중량을 뽑아보자면 우리가 이 에이전트나 이 하네스에서 메모리를 리콜하고 그걸 제대로 리콘솔리데이션해서 장기 메모리로 빠질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했던 업무나 이 작업의 검증을 디터미니스틱하게 할 수 있는가인 것 같거든요. 헤르메스가 스킬을 그렇게 검증하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얘 진짜 파일 수정했어? 파일 수정 안 했는데? 라고 이게 파악이 된다면 바로 돌려보내는 형태. LLM에서 젖질을 하면은 오히려 저는 시간 낭비, 토큰 낭비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OS는 확실하게 이 메모리와 이 디터미니스트 게이트 기반으로 검증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더 그 메모리 시스템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한번 요거 기반으로 한번 허민님과 또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저희 그 정한님하고 재균님 셋이 있는 방에다 공유드렸던 그 인프라 노도스를 좀 한번 까보시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뭐 직접 연결도 저는 이제 좋아요. 네. 예, 제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엠버서더이기도 했는데 예, 저는 크리스찬이긴 한데 약간 제가 찍은 툴들이 되게 생각보다 나중에 유명해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이게 뭐냐 있군요, 있군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허민이 찍으면 3개월 뒤에 뜬다. 제가 진영님도 그렇고 영규님도 그렇고 다 뜨기 전에 제가 그리고 우로브로스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그 물밑 작업하는 이유가 좀 지나면 너무 유명해지시면 또 이제 같이 인터뷰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근데 그럼,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뜨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또 여기에 그 평범한 사학관 채널에 또 그 AI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팍 퍼지다 보니 아주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제가 최근에 약간 놀라웠던 게 뭐냐면 작년 한 8월 달부터 이제 되게 유심히 지켜보던 그 서비스가 하나 있거든요. 레포 프롬프트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개발자들이나 비개발자들에게 도와주는 툴인데 이 툴을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되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튜버 분들이나 트위터 유명하신 분들이 좀 약간 언급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유튜버는 한 명도 거의 못 그런 봤고 것 같아요. 작년 9월 달부터 저는 이제 그 평생 회원권을 해서 이제 이 개발자랑 좀 얘기를 했는데 이 개발자가 지난달에 코덱스에 스카웃 돼가지고 갔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 일이네요. 그래서 좋은 일이네요, 정말. 코덱스의 공식 이 레포 프롬프트가 플러그인으로 들어오 오, 곧 음, 업데이트 되기로 되어 있고 아예 이 개발자가 가면서 그 레퍼 프롬프트라는 거는 이제 그 오픈 소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약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툴인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 매번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음, 매번 처음부터 작성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작업 하고 있어? 했어? 그러면 굉장히 토큰을 세이브해서 기존의 작업들을 그냥 이어서 하거나 거기서 이제 개선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뭐 이런 툴인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아직까지 그 뭔가 엄청난데 그 한국에서도 그렇고 아직 세계적으로 안 뜬 툴로 인프라 노드스를 꽂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연구했는데 음, 이게 되게 오래된 툴인데 그 온톨로지랑 그래프레그를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이제 나만의 온톨로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서비스라기보단 얘 엄청 심오해요 이거 인프라 노드스라는 툴이. 예, 내가 심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방대하게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메모리 시스템을 이미 인프라 노드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좀 되게 뎁스 있게 구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로보로스에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시드 만들 때 온톨로지 필드를 정의를 하잖아요.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바운더리라든지 액션이라든지 프로퍼티들을 조금 더 온톨로지틱하게 정의해보고 싶은데 그 음. 온톨로지 월드를 허민님, 그러니까 그 유저의 이 프로바이더, 뭐 메모리 프로바이더라든지 이 프로바이더 내부, 이게 닫힌 게라고 할게요. 그 유저가 제공해준. 그 닫힌 게 내부에서 온톨로지를 정의한다면 꽤 괜찮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닫힌 게 내부에서 정의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허민님이 가지고 있는 온톨로지들을 이용해서 온톨로지를 아예 정의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제가 얘기했던 단어들이 확실하게 이 그래프나 어떤 데이터 스키마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인프라 노드스 MCP로도 어,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고 저는 이미 노트를 작성할 때부터 아예 그렇게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을 좀 잘 활용하신다면 저는 결국에는 LLM의 성능은 너무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인간의 어떤 생각들은 점점 더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하고 이 에이전트의 메모리 시스템을
어떻게 온톨로지화 시키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요소로 좀 보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개선하고 얘가 필요할 때마다 우로보로스가 그냥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MCP를 사용을 해서 그 그래프 레그 저장된 그래프 레그를 그냥 그 정보를 갖고 와서 제가 활용하고 응용한다면 저는 되게 인터뷰 기능이 굉장히 좀 강력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가 이제 우로보로스를 좀 비교적 최근에 입문한 입문자로서 저는 우로보로스를 이제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저는 OMX, OMC에 굉장히 취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OMX, OMC를 쓸 때 그 딥 인터뷰는 좋긴 좋으나 이게 그 거기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 든 게 없다라는 게 좀 저는 많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우로보로스 쓰고 난 다음에 사실 똑같은 스펙을 쓴 과정들인데 생각보다 머리가 전 좀 깔끔해졌어요. 머릿속에 있는 정리가.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떤 하네스를 똑같은 인터뷰어를 쓰든 간에 쓰는 거에 따라서 머리가 정말로 깔끔 비워지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것과 점점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것들도 좀 느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로보로스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건 정말 기능적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그냥 제가 느꼈던 경험입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신봉자가 되셨군요. 제가 느끼기엔 그 서브 에이전트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런타임 루프가 메인 세션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냐, 이 분기가 쳐지냐, 아니면 깔끔한 데서 시작이 되냐, 가령 MCP에서 던지는 친구는 진짜 아무것도 읽지도 못하고 진짜 답변밖에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정말로 그 근거는 없겠지만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그 질문들이라는 것들을 했었을 때 조금 딥 인터뷰에 있는 그런 어려운 말 사실 거기가 더 난이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 글에 있는 그 문장 수준이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우로보로스는 그 문장의 난이도랑 별개로 그냥 생각이 좀 깔끔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성님의 취향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은 저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와라 환영을 한다. 어, 근데 확실한 건 뭐 고점이 제일 높죠. 우로보로스 고점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고요. 인터뷰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제 던지는 그 MCP를 저는 그래서 에이전트 같아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말이 MCP에서 에이전트였는데 에서는 에이전트였는데 지금은 아예 얘가 툴을 못 쓰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인터뷰어 자체가 최근에 이제 다 맞긴 했는데 진짜 이 욕심이 나는지 자꾸 툴 몇 개만 지어주면 대답을 안 하고 툴 쓰려고 막 그래 버리니까 쉽지 음, 않아요. 이게 파인 튜닝을 해야 될지 나중에 진짜 막 우르르 전용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모델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질문만 하는 친구를 모델을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쓰고 싶습니다. 질문이 한 7할, 나머지 한 2할 정도를 이제 툴콜링에다가 데이터셋 학습을 좀 음, 셋업을 해서 네, 그, 에르메스에서 아직 제가 그 봤을 때 그 엄청 그분 아이디가 뭐죠? 테크니움인가? 테크니움이죠. 네. 예, 그분이 이제 네. 굉장히 엄청 트위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에르메스에 꽂혀가지고 에르메스의 덕스를 다 뒤집어 깠는데 아직까지 그 엄청나게 바이럴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띵커 아트로포스라는 얘네가 블로그에 에, 배포를 하고 이게 빌트인 스킬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설정을 안 하신 분들이 되게 어, 많은데 이게 뭐냐면 띵킹 머신 그 네, 미라무라티가 나와서 그 설립한 회사인데 네. 그 어떤 특정 모델들을 성능을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최적화시키는 걸 제공해주는 어, 그 서비스인데 맞아요. 그 무라나티 처음 서비스죠. 특정 모델을 그냥 약간 파인 튜닝을 굉장히 좀 쉽게 해주는 서비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클로우 사용했을 때 이게 어떤 특정 몇몇 개발자들이 그 모델을 사용해서 에이전트가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메모리를 학습을 해가지고 사용자는 이런 쪽에 더 결과를 원하는구나를 학습을 해서 얘가 그 점수를 그쪽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어, 낮으면 진행하지 않게끔. 그래서 에르메스 음, 에이전트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는 자체 모델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자체 모델도 맞아요. 갖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 오픈소스 모델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자기들이 깎더라고요. 그걸 모델을. 그때 띵킹머신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그냥 모두가 다 쉽게
그 얘네가 그 독스로도 배포를 했거든요. 띵커 아트로포스라는 그 네. 스킬을 배포를 했는데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제가 그 테크니즘한테 야 이거 대박인데 왜 이거를 누구나 다 쉽게 사용성을 개선하지 않았냐니까 자기들이 지금 너무 바쁘대요. 어. 바쁠 것 같습니다. 자체 모델에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제 에르메스 에이전트에 이제 깎는데 좀 사용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로보로스도 그렇게 깎으면은 굉장히 좀 음, 더 맞아요.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2.0.0 되고 만약에 오로보로스 같이 네트워크에 올라가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럼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든지 뭐 음. 피지컬 AI 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 오로보로스 우로 코드가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자체 서브스크립션을 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 뭐 대박이죠. 그런 날이 오길 바라야죠. 좋네요. 네. 근데 저도 이거 네모트론에 한번 이거 팅커 아트로파스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로라도 쉽게 이렇게 할 수 맞아요, 있게 맞아요. 있는 게 있네요. 네. 아, 로라가 쉽게 되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어렵게 하고 가격이 되게 비쌌던 것들을 너무 쉽게 구현할 수 있게 진짜 이런 게 진짜 너무 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좋네. 네. 와, 저걸 이런 내용을 다룬 네이버 블로그 글도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아 그래요? 블로그가 있어요. 뭐였지? 한번 이런 내용을 그것도 공유해 다룬 주세요. 에르메스에 있는 네, 이런 글을 바로 다룬 진짜 생각보다 이거 제가 그 에르메스에서 깃허브에 배포한 거 한번 링크는 공유 드려볼게요. 너무 좋네요. 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깎으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우르브루스가 거의 네 하네스 쪽으로는 거의 넘사벽이 되지 않을까. 메모리 그리고 음, 모델 강화학습 시키면 제가 봤을 때는 범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이게 중국 커뮤니티 좀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Q&A 음, 에이전트랑 딥시크를 좀 로컬 모델로 띄우고, 여기 음, 오로브로스를 태우는 형태를 지금 PR을 브랜치를 만들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로컬에다 띄운 거에다가 이거 팅커 아트로퍼스 좀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보고 그 음, 기반으로 뭐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 그래프, 인프라노더스. 네, 인프라노더스까지 엮는다면 꽤, 네, 그렇죠. 풍부한 OS의 역할을 또 해줄 수 있겠네요. 음. 약간 뭘 더 개선할까 막혀있는 찰나였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그냥 근황 토크였는데. 이렇게 또 정보 공유를 또 할 수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너무 좀 좋습니다. 자주 열어야겠네요. 너무 제가 좋아요. 이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PR 한 100개, 200개씩 던질 거거든요, 이제. 네네네네.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너무, 지금 우르보 힘들어해요, 지금. 요즘 우르브로스가 메모리 시스템이 꽤 괜찮거든요. 네, 네네네.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 저는 이제 세타 프로필이라는 걸 이제 우르브로스에 적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네, 음, 자기 세타 프로필은 요즘 이제 어스, 큐, 리플레이 이런 쪽에 이제 런타임 트러스트 바운드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음, 네,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메모리를 증거처럼 쓰지 마라. 메모리는 behavior prior지 증거로 쓰면 안 된다. 확실하게 메모리 기반으로 증거를 찾아와라. 결국에 저는 메모리 자체가 약간 시니어리티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들이 숏컷을 찾아갈 수 있냐에 달린 것 네, 같거든요. 문제죠.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벤치마크를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시스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툴콜 5번 안에 정답을 찾을 수 있냐 없냐로 벤치마크를 좀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 GPU에서 재밌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논문에도 실린 거죠, 그거. 아니요, 이거는 또 따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메모리 시스템이 음, 없는 에이전트는 5번 툴콜 안에 정답을 딱 한 번밖에 못 맞췄어요, 10번 중에. 근데 음, 메모리가 있는 친구는 정답을 다 맞추긴 했거든요. 10번 중에 10번에. 근데 이제 3번은 툴코 5번 안에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메모리로 답해가지고 제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의 30%라, 그러니까 3개는 메모리로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모리 시스템을 좀 더 이 단기와 장기, 그리고 이 장기를 음, 어떻게 추상화시키는지, 그래야지만 이 오로보로스 자체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모리 시스템을 요즘 좀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연초에 나왔던 타이탄 논문 혹시 아세요?
뭐야, 그거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했던 아, 그 트랜스포머에다가 외부에 뭐 램 네네. 같은 그런 서드 파티 그 브레인 같은 걸 네, 두고 거기에 가져오는 네네네. 그런 타이틀 논문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그 와우 메커니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되게 자극적인 걸 기억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풀어낸 논문이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임팩트가 있을수록 기억에 잘 남게 하는. 근데 저는 네. 약간 봇도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그 정도 메모리 시스템. 로직을 맞아요. 좀 적용해야 돼요. 왜냐면 그 임팩트가 있었을 때 셋업 프로필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네, 그니까요. 추상화됐던 것들이 좀 크게 바뀌는 형태. 그래서 약간 제가 느끼기에 요즘 뭐 여러 가지 메모리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제 생각에는 뭔가 DB가 인덱스가 있는 것처럼 이 메모리를 빨리 찾아가는 이 뭔가 이 인덱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탐색 있습니다. 알고리즘.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아까 파인튜닝 어, 하려고 하는 게 어떤 기업들이 장기 기업 후보들로 올라올 것이고 그런 것들은 디터미니스틱하게 검증을 하는데 둘 다 올라왔을 때 얘는 버려야 되고 얘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이 LLM이 알 수 있냐 이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메모리 퍼스널을 메모리 어드바이저리를 해줄 수 있는 이 에이전트에 약간 퍼스널 좀 적용해주고 이 장기 기억화해야 될 것들을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모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메모리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데 나중에 허민님하고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얘기 나누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코덱스가 이제 CLI에서 앱으로 넘어오면서 앱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좋아요, 나빠요. 네, 그러면 네, 그죠.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으로브로스를 사용했을 때 마지막에 작업이 끝나고 났을 때 점수를 매기게 하는 5점부터 1점까지, 음, 빵점까지. 그러면 그 점수에 따라서 얘가 이거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사실 지금 모든 워크플로우에 이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부분의 일단은 모든 작업을 대부분 단기로 넣었다가 그중에 밀리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점점 더 이 그 리랭크가 점수가 깎이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됐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용자가 진행하면 할 때마다 어떤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을 때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그냥 5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물이 좋았네라고 하면 5점 뭐 음, 별로 안 좋았네 그럼 빵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로 할 건지 아니면 메모리를 아예 가져가지 말 음, 건지 이런 것들의 어떤 척도 아, 사용자가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끔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모든 하네스에 많이 빠져 아, 있거든요 지금. LRHF를 바깥쪽에서 이제 하면서 오르브로스 자체가 인간의 그 약간 퍼스널라이제이션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차피 저희는 DB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SQLite로 DB를 쓰고 있으니까 그 DB 괜찮은데요? 아이디어 좋은데요? 예. 네. 아니, 허민님이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잘 쓰고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아이디어가 또 계속 이 우로브로스를 되게 잘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또 생각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감사합니다.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봤을 땐 제가 우로브로스랑 좀 다르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지금 하네스들이 이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건 모두의 지금 꼴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음. 그게 얼마만큼 나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내 생각을 넘어서서의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까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이제 제가 봤을 때 우로브루스가 방점을 찍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네요. 음, 그러면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의 문제겠네요. 그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해가지고 너 아직 질문 안 끝났어. 이거 좀 대답해서 너 메모리 좀 좋게 해줘봐 해서 인터뷰를 몇 라운드 뭐 더 진행해서 이게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는 거죠. 끝나고 이제 작업 끝나고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거 자체를 그냥 메모리에 통으로 넣어가지고 다음에 뭐 연관된 작업이 나왔을 때 추가 음, 인터뷰를 첫 라운드나 그 첫 앞에 몇 라운드에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비슷한 걸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왜 좋았다고 생각하셨나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정도의 방법을 일단은 좀 떠오르네요. 약간 어차피 우르브로 세션 리스트는 조회가 되니까 그 네, 이후에 그 그죠. 작업들에 대해서 점수를 사실 전 TUI를 좀 더 깔고 싶은데 TUI
TUI를 들어가는 게 너무 귀찮은 것 같기도 해요. TUI 들어가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이썬 TUI가 있으니까 지금 그 우로코드에 약간 그 TUI를 좀 더 녹여내가지고 쉽게 그 우로보로 세션을 좀 리스트업하고 거기서 평가할 수 있게끔 이 세션 별로였어. 이 세션 안 좋았어. 이런 느낌을 좀 준다면 충분히 그 RLHF 같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얘기 나눠보니까 또 아이디어들이 또 샘솟네요. 네.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네, 다 필기해놨어요, 지금. 다음번에는 아예 유저 미더블 한번 좋아요. 가져서, 유저 미덕 저희가 사실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막 악플 예, 많이 남겨주시면 그거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에이전트 맞아요. 1.0을 앞당길 수 있게끔, 맞습니다. 에이전트 OS 앞당기는 게 1.0, 아니라 이제 더 완전한 1.0이 되겠죠. 예, 더 오래 걸릴 수 있더라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그 어떻게든 그 에이전트를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서로가 너무 좋은 어떤 상생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음, 드네요. 오늘 내용도 또 잘 편집해서 또 이걸 보시고 또 다음 또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한번 좀 대대적으로 한번 유저 미더블 온라인으로 혹은 좋아요. 오프라인을 온오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마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또 넘쳐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못다한 얘기가 분명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또 오늘 이렇게 또 나중에 근성님 진짜 메모리 관련해서 한번 얘기하시죠. 저 요즘 메모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네네 메모리 전문가들을 좀 모셔서 너무 좋죠. 아 그 그 조슈아 팍이랑 저번에 맞아요 멤베이스 맞아요 영상도 그 잘 봤어요. 제가 되게 어렵게 구축한 걸 그 맨베이스가 굉장히 좀 쉽게 그 초보자들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런칭하셔가지고 네네 그것도 그 조슈아님이랑 팀하고도 조만간 커피챗도 해야 되겠네요. 거기 팀도 되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한국 개발자 구봉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한국 개발자들이 지금 엄청 제가 봤을 땐 기인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특이한 사람들이 좀 있는. 네, 소프트웨어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죠. 글로벌로 가기에 지금 너무 좋은 시점인 것 같고, 오히려 굳이 실리콘밸리가 지금 어떻게 한국에서 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투자도 좀 약간 오픈소스 쪽으로 좀 많이 되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이게 당장의 돈보다는 이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엔 대부분의 오픈소스들이 지금 기업화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좀 배고프지만 뭔가 열정 많은 뜨거운 이런 개발자들에게 좀 약간 이런 자본이 좀 투자가 돼가지고 많은 것들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생태계도 좀 저는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서로 이제 뭔가 뭐 약간 투자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좀 빨리 성장을 하는 쪽으로 이 타이밍 놓치면 저는 되게 우리에게 또 기회가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영님이 또 사건을 터트려 주면서 뭔가 한국의 개발자들이 되게 많이 지금 이슈화 됐잖아요. 또 이걸 네. 놓치지 않고 계속 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는 설리콘밸리라고 하거든요. 아, 예, 설익은 느낌인데요, 뭔가? 예. 서울 SEOUL 할 때 네. 서울의 설 해가지고 네. 설리콘밸리를 우리만의 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구축한다면 저는 사실 실리콘밸리보다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우리는 그 집약적으로 서울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통해서 좀 개발자들이 또 많이 좀 글로벌하게 좀 성장할 수 있게끔 정화님도 되게 빠르게 X에서 바이럴 되셔가지고 또 이슈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기회가 그랬었죠. 어, 주어지는 게 글로벌로 가야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또 조만간 또 우로브로스 미더브로 한번 좀 이야기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저희가 한 메모리 전문가들 한번 제 나름대로 또 모아보고 좋아요. 또 원한다면 인프라 노도스 측과 또 인터뷰를 제가 마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의 앰버서더이기도 해서 저밖에 없어요, 앰버서더가. 한국에는 아, 전 세계 한국에만요. 전 세계에도 전 세계죠. 거의 없어요. 예, 아, 어, 예. 한국은 아예 없고. 예. 제가 전 세계 없는데 한국에 있을 수 없죠. 제가 이제 그 온톨로지를 너무 구축하고 싶은데 이게 일반 개발자가 아닌 이상 개발자들도 사실 어려워하는데 온톨로지를 구축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크롤링 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고 예, 예. 우로보로스의 온톨로지나 이런 메모리 프로바이더 쪽, 그러니까 약간 외장 메모리 같은 느낌이죠. 예. OS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랬다 그랬다. 개발자의 어떤 연구 논문을 보면은 사실 지금 막 그 그래프 레그 뭐 온톨로지 이렇게 얘기하는 뭐 몇 년 안 된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수준하고는 좀 뎁스가 다르더라고요. 네. 어, 그 심리부터 시작해서 되게 연구를 음, 한 20년 동안 막 해오셨던 개발자셔가지고 네, 예, 만족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온톨로지가 정말 저는 이게 가능한지가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내 머리 내가 과연 쓸 수 있는 것인가 구축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저는 사실 가장 큰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정말 꿈만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온톨로지의 구축만 잘 돼 있으면 결국에는 자동화의 저는 핵심은 온톨로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게 안 돼 있으면 사실 그냥 계속 슬롭만 뱉어내는 음,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또 그 부분에서 또 한번 심도 있게 또 이야기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